습관을 만드는 데 필요한 건 단 두 가지 뿐입니다. 1. 정체성을 바꿔라. 2. 30초라도 해라. 이것만 알면 알아서 됩니다. 당신은 부자 됩니다. 당신은 이미 시작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모닝커피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작심삼일 올해만 몇 번 하셨어요? 올해는 진짜 운동한다. 올해는 진짜 책 읽는다. 올해는 진짜 영어 공부한다. 근데 2주 지나면 다 무너지죠? 그리고 스스로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오늘은요, 찰스 두히그의 습관의 힘에 담긴 핵심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제 경험까지 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내용은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쉽게 즐겁게 습관을 만드는 법이에요. 끝까지 보시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뇌는요, 까다로운 상사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뇌는 습관을 새로 들이는 건 엄청 싫어하는데 습관 자체는 엄청 좋아한다는 겁니다. 무슨 차가운 핫초코 같은 소리야 싶으시죠? 설명드릴게요. 살면서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리면 뇌는 결정해야 해요. 여기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도보 20분 거리에 있는 회사로 이직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동안 운동과는 담을 쌓고 살았다고도 가정할게요. 아직도 안 했으니까 새 기분으로 이참에 출퇴근 거리라도 걸어보자 라고 의기양양하게 다짐합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걱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뇌는 생각합니다. 어떡하지? 하도 안 걸어서 20분을 걸어가는 건 좀 빡센데 괜히 걸었다가 컨디션 안 좋아지고 첫 출근하는데 땀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택시 탈까?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뇌는 신경활동이 엄청나게 왕성해집니다. 상황을 분석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빠르게 결정을 내려요. 그래도 새로운 시작이고 다짐한 지 하루밖에 안 됐으니까 한번 걸어보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렇게 20분을 걸어 회사에 도착해 보니까 기분이 이상하게 좋은 거예요. 뭔가 에너지도 더 생긴 것 같고 개운한 기분도 들고요. 그리고 다른 걸 떠나서 아침부터 뭔가를 완수했다는 만족감. 이어폰으로 들었던 기분 좋은 노래, 가벼운 봄바람. 기분이 좋으니까 사람들에게도 조금 더 웃게 되고요. 이렇게 여러분의 출근 첫날은 예상보다 성공적으로 마무리됩니다. 뇌는 이렇게 기대했던 보상이 적절하게 주어지면 이 상황을 즉시 기록해두기 시작합니다. 귀찮은 마음을 감수하고 조금만, 며칠만 더 걸어서 출근하면서 이 보상 횟수를 늘려나가면 뇌는 아침에 걸어야 기분이 좋다라는 이 과정을 자동화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사이클이 성공적으로 안착되면 이제 뇌는 드디어 편안해합니다. 뇌는 인생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다른 말로 뇌 본인이 편한 방향으로 우리를 계속 유도하거든요. 그래서 습관을 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습관을 일단 한번 들여놓으면 뇌는 이제 여기서 적응하고 습관이라는 직원한테 해당 업무를 맡겨놓은 다음에 자기는 이제 편히 쉬면서 활동량을 줄입니다. 마치 회사 사장이 일 잘하는 직원을 뽑고 나서 편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그래서 우리 뇌가 습관을 새로 들이는 건 매우 싫어하는데 습관 자체는 사실 엄청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습관을 잘 만들어서 안착시키는 방법은 도대체 뭘까요? 찰스 두히그는 말합니다. 딱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1. 정체성을 바꿔라. 2. 낙담의 골짜기를 견뎌라. 먼저 정체성부터 볼게요. 정체성은 한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요소잖아요. 우리가 항상 올해 이맘때는 더 나은 뭔가를 하고 있을 것 같았지만 작년하고 다르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는 이유는 늘 정체성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은 정체성, 과정, 결과 이렇게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지거든요. 원래 정체성이 먼저 있고 이제 과정이 있고 마지막으로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 정체성은 그냥 두고 반대로 결과부터 바꾸고 그 다음에 과정을 바꾸고 마지막에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한다는 걸 저자가 딱 지적합니다.
순서가 완전히 잘못된 거죠. 이걸 와닿게 제가 말씀드리면 나 살 뺄 거야 라고 결과부터 바꾸려고 덤비니까 다이어트가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보다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다. 이런 정체성을 먼저 장착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반드시 먼저 결정하셔야 해요. 습관이라는 건 자존감이고 정체성입니다. 이게 먼저 오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 어떤 걸 멸망하고 행동하든 크게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을 거예요. 이 정체성을 먼저 장착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낙담의 골짜기를 견뎌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행동을 하고 바로 보상을 기대하잖아요. 투자 잘하면 금방 부자 된다.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 바로 오른다. 이렇게 뭔가 직선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거라 기대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사실 며칠, 몇 주,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은 별 반응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 어떤 위대한 일도 바로 다음날 이루어지는 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막연히 오늘 저녁을 굶었으니까 내일 1kg이 바로 빠지길 기대하고 심지어 러닝머신 위를 달리기 전과 후의 체중을 비교하면서 낙담하죠. 공부도 투자도 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 이제 셀프로 낙심하고 저자가 말하는 낙담의 골짜기에 빠지는 겁니다. 뭔가 해낼 수 있다고 딱히 막 강렬하게 느껴지지도 않고 과정은 계속 쌓이고 있고 시간도 꽤 지났는데 결과는 보이지도 않으니까 이 포인트에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좋은 습관이 주는 보상은 습관 그 자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사실 다 알아요. 우리 몸과 정신의 나쁜 습관은 좋은 기분을 즉시 느끼게 해주는 대신 궁극적으로는 안 좋은 기분을 느끼게 한다는 걸 다 압니다. 좋은 습관은 완전히 반대죠. 당장은 즐겁지 않은데 궁극적으로는 좋은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는 걸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뇌는 각종 보상에 우선순위를 매기거든요. 보통은 즉각적인 만족감을 주는 나쁜 습관이 우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려면 지연된 만족감에 익숙해져야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거의 10명 중에 9명은 즉시 다가오는 만족감에 압도되죠. 우리가 둘 중에 뭘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실 압도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대응을 해야 돼요. 내가 본능적으로 좋은 습관을 우선순위로 들을 수 있게 조작을 하면 됩니다. 이 조작은 말은 거창한데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뇌한테 즉각적인 보상을 주는데 우리가 매번 막 큰 걸 줄 순 없으니까 엄청 소소한데 효과가 좋은 걸 던져주는 거죠. 예를 들어 오늘 헬스장에 발이라도 들였다면 운동을 끝내고 나오는 그 순간 딱 초콜릿 하나를 먹어주는 겁니다. 뭐 초콜릿이 아니라 각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소소하지만 스스로에게 효과가 좋은 게 뭔지 사실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하다 보면 이제 뇌는 운동을 우선순위로 올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습관이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행동에 대한 보상은 직선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냥 지그재그, 마구잡이로 우리한테 찾아오거든요. 대나무는 처음 4년간 땅속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뿌리를 내리는 동안 전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다 벼랑간 8주 만에 지상 25m 높이로 자라나거든요. 이 좋은 습관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대부분 한계점에 도달하기 바로 직전까지도 아무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내고 싶다면 저자가 잠재력 잠복기라고 부르는 이 임계점을 돌파할 때까지 습관으로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 아는데 바로 그게 어렵다니까요?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또 방법이 있습니다. 저자는 바로 1만 시간의 법칙 같은 걸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하는데요. 수많은 연구들을 직접 찾아본 결과 1만 시간의 법칙은 틀렸다고 저자는 주장을 해요. 시간이 아니라 횟수만 채워도 습관은 자리를 잡는다는 겁니다. 습관을 만들려면 많이 하는 것, 아니면 오래 하는 것, 뭐가 맞는지 이건 시대를 초월해서 정말 지금도 궁금한 부분이잖아요. 이 질문에 답을 한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BJ 포그 교수는 행동과학 강의 첫날에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쪽은 A그룹,
횟수, 다른 한쪽은 B그룹, 완성도로 과제를 평가했는데요. A그룹은 그냥 무조건 많이 할수록 학점이 높아지는 겁니다. 가령 150개를 제출하면 A, 120개를 제출하면 B, 100개를 제출하면 C, 이런 식으로 말이죠. B그룹은 오직 하나의 완벽한 결과물로만 성적을 평가받았고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포 교수는 가장 완성도 높은 결과물이 A그룹,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한 그룹에서 나오는 걸 보고 자기 스스로도 엄청나게 놀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가 있죠. 행동이 작든 크든 반복이 되면 세포와 세포 사이에 주고받는 신호들이 많아지고 연결이 촘촘해진다고 합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걸 헤비한 학습이라고도 부르죠. 그러니까 습관을 들이기엔 시간보다 횟수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빠른 결과를 원하기 때문에 변화를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뭘까 막 찾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으로 당장 며칠간 지속하기도 어려운 행동들을 스스로 막 다짐하고요. 이렇게 되면 초반에 어찌어찌 잘 하다가도 두 번째 실수 때문에 거의 대부분 무너진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이벤트가 갑자기 확 날아와서 지금까지 나름 잘 유지하고 있던 습관을 못 이어가게 방해하잖아요. 살인적인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한 다이어트를 막 하고 있는데 예기치 못한 어떤 일이 발생해서 루틴에 흠집이 생겼을 때 처음 한 번은 어떻게 잘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실수가 한 번 더 반복되면 짜증이 나면서 이 루틴을 하지 않는 게 새로운 습관으로 형성이 되어버리는 거죠. 바로 이게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특징이라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습관을 완벽하게 해낼 수 없더라도 이걸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저자의 이 말이 꽤 인상 깊었는데요. 재수가 없거나 엄청나게 바쁜 날에도 체육관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 성공한 날들은 우리를 돕지만 그보다 더 크게 나를 상처 입히는 것은 놓친 날들이다. 여러분, 운동을 하기로 했으면 30초라도 운동을 해야 지금까지 여러분이 쌓아온 걸 잃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각 잡고 못하더라도 운동을 그냥 하는 자체가 습관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거의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손실이 그동안 여러분이 쌓아온 성과들을 먹어치우게 두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습관 자체를 막 흠집 하나 없는 완벽 이런 걸로 중무장시키기보다는 약간은 느슨해도 즐겁고 재미있는 것으로 세팅해보세요. 너무 피곤한 날 헬스장 가서 플랭크 20초만 하고 나왔을지언정 손에 든 그 초콜릿 하나는 여러분의 뇌에게 어쨌든 운동이라는 건 즐겁다라는 보상을 주는 겁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출발한 조종사가 동쪽으로 정말 미세하게 2.5도만 경로를 조정하면 우리는 시카고가 아니라 디트로이트에 착륙한다고 해요. 비행기의 앞머리가 단 몇 미터 움직이는 작은 변화일 뿐인데 목적지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도착하는 거죠. 즉, 습관은 점진적인 진화입니다.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습관은 여러분의 자아이자 자존감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아는 굉장히 미세하게 지속적으로 진화를 합니다. 진짜 작은 변화만 줘도 그걸로 미래의 여러분은 시카고에 있을 수도 있고 디트로이트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당장 이것부터 하세요. 1단계, 정체성 선언하기. 오늘 밤 종이에 적으세요. 나는 어떠어떠한 사람이다. 예시,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다. 나는 책 읽는 사람이다. 나는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다. 결과가 아니라 정체성부터요. 2단계, 못하더라도 30초라도 하기. 매일 완벽하게 못해도 괜찮아요. 운동, 플랭크 20초만, 독서, 한 페이지만, 영어, 단어 3개만. 0으로 만들지만 마세요. 3단계, 즉각적인 소소한 보상 주기. 매일. 운동 후, 초콜릿 하나. 독서 후, 좋아하는 음료 한 잔. 영어 후, 유튜브 5분. 뇌를 속이세요. 뇌한테 이거 즐거운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공할 사람이시잖아요. 지금은 눈에 당연히 안 보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땅속에 광범위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요. 그냥 지금은 여러분 하루하루의 행동들 그 자체가 기분이 좋을 수 있게 여러분만의 하찮은 보상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반복해 보십시오. 전부 다 소위 각 잡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1시간 꽉 채워서 운동, 1시간 꽉 채워서 독서,
도저히 못할 것 같은 날에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날 하루는 책을 잠시 동안만 읽었고 기분 좋게 심박수가 잠시 빨라져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플러스가 된 하루일 겁니다. 오늘부터 완벽이라는 정의를 아예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완벽이라는 건 오늘도 놓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한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오늘 얼마나 많은 플러스 도장을 스스로 찍으셨나요? 오늘 하루를 뒤돌아보니까 거르지 않고 어쨌든 막 몇 개의 도장들이 찍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완벽하게 보내신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해 두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영상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를 더 깊게 만드는 시간, 하와이 모닝커피였습니다.